나를 발견하는 곳, 책방 서륜에 오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원 우주곰입니다. 여러분 2025년의 첫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활기차신지, 설렘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아직은 추위에 웅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2024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독서 어플을 쓰고 있는데요. 통계를 내봤더니 작년에 141권의 책을 읽었고, 그 중에서 에세이가 33권, 소설이 32권, 인문서 17권, 경제경영 16권, 시집 15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책으로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저이기 때문에 올해는 요가를 시작하면서 6권의 요가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별점 5개 중에 5개 만점을 준 책들 중에서 일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도 번역이 되나요를 쓴 엘라 프랜시스의 우아한 우주입니다. 여러분은 천문학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심채경 천문학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천문학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그리는 문학, 아니면 하늘이 쓰는 문학,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천문학을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이 책을 읽은 느낌은요, 예전에 우리 학문이 이렇게 지금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을 때 과학과 문학과 그림, 이 세 가지가 하나일 때 그때의 배움이 이런 책을 통해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문학적 사실과 이론을 아주 편안하고 유연한 문장으로 풀었었거든요. 때로는 노래처럼, 때로는 시처럼 읽히기도 해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3쪽에 나오는 문장들과 86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차례로 읽어드릴게요. 그 최후의 순간에 별은 자신의 외피를 벗어던져 그 내용물을 우주라는 광막한 무이자 절대적인 모든 것의 공간에 흩뿌린다. 그렇게 퍼져나간 별 먼지 중 매년 4만 톤이 지구로 떨어지며 여기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통해 끊임없이 활용될 원소들이 들어있다. 당신의 몸은 그런 우주적 사건의 결과물, 불타오르던 거대한 별의 잔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들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도 나이가 들었다. 산소와 같은 당신 몸속의 수많은 원자는 거대한 별 안에서도 만들어진다. 당신은 별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모든 것과 아주 약간 구조가 다른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138억 년째 존재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신이 가끔씩 지쳐있는 것도 당연하다. 네, 이런 책입니다. 곁에 두고요, 영감이 필요할 때나 아주 지긋지긋한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아무 곳이나 펼쳐보기 좋은 책입니다. 다음은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가 쓴 인간의 대지입니다. 생텍쥐페리 하면 어린 왕자죠. 그런데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여럿을 권하고 싶어요. 저는 야간 비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움에 빠져서 읽었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책을 찾아 읽게 된 경우로 이 인간의 대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비행기 조종사, 생텍쥐페리의 동료 조종사가 비행 중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생텍쥐페리 자신이 사막에 동료와 함께 추락한 뒤에 살아남기 위해 분투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추락한 조종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기를 쓰고 또 동료들은 그들의 생존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항공 참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고 여객기의 탑승객과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동료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다음 책은 시집, 연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시하면 어떤 시인이 떠오르세요? 제게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최승자 시인입니다. 최승자 시인은 1999년 갑자기 사라져요. 11년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2010년에 시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시인은 자신이 그동안 조현병을 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인들은 시인이 병을 앓기 전에 세상에 내놓았던 시집을 23년이 지나 다시 재판한 시집입니다. 흰 표지가요, 표제작인 연인들 1에 나오는 빛의 혼인, 축복의 환한 빛이라는 문장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제가 최승자 시인의 시를 왜 좋아하는지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더 깊은 이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멋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지도 않고 말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 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방서륜의 책방지기는 최승자의 시를 나를 지나가는 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시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마다 각각 어떤 형태로, 각각의 모습으로 이 안에 남아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살아남는 시가 최승자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읽고 싶으시다면 이 시집 연인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소연 저자가 쓴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입니다. 이 책은 일터에서 행해지는 기획, 글, 말, 관계를 단순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다는 것이요, 적거나 작거나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본질을 파악해서 전곡을 찌르는 것, 원하는 핵심을 쓰는 것, 언어의 낭비를 없애는 것, 존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바쁘고 지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소모되는 것,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를 생각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찾고 재밌는 것을 추구해도 그 다른 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다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덜 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쳤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는 또 어떤 책들을 만날까 설레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2025년에 새로운 책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